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어떠한 약물을 좀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사실 우리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도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잘 가도 주춤하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억눌려져 있었던 바이오 기업들인데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들 과연 바닥을 딛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술 수출이 13조를 상반기에 돌파했다라는 소식 덕분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액을 보게 된다면 23년과 24년에는요 8조가량의 기술 수출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절반 이상은 지금 기술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기술 수출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 주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아리바이오가 푸싱제약과 계약을 했는데 7조 규모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한미약품, 그리고 큐라클과 맵틱스, 오스코텍, 알테오젠까지 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공 사례가 들려왔습니다. 다만 계약 건수는 상반기에 8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가 11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건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또 일각에서는 바이오 기업들 역시나 일부 기업들로만 수출이 쏠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올지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네, 여기에다가 오늘 개별 이슈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유럽에서 특허 등록 허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여기에다가 할로자임의 특허전에서 3연승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수출 기술력은요. 지금 주사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 허여가 지금 승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물질 특허를 43년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머크사가 제기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3건 모두 다 할로자임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크사와 또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알테오젠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디아제, 그러니까 주사의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파트너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머크사와 같이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러한 굵직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생각보다는 작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지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또 이번에 악재를 다소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악재 해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특허의 방어력을 확보를 했고 이제는 알테오젠이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상업화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제는 좀 악재가 거치고 슬슬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2달 동안 정말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1%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됐을 때 대형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1년 이상에 걸쳐서 한 절반가량의 바이오주들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긴 추이로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지난번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개월 만에 41%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속도면에서 이례적인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 트리거 역시나 조금만 주어진다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이오주의 투심이 눌린 건 기술 수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임상에 대한 실망감도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산업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세가 나타난 건데요. 시장이라는 게 빠르게 하락하면 또 그만큼 반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분위기로 조금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시게 되면은 기술 이전 플랫폼과 자산의 금액 비중을 봤을 때 플랫폼이 50%였고요. 플랫폼 기반의 물질이 22%, 그리고 물질이 2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술 이전의 금액 비중을 보니까요. 물질이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경쟁력이 이제는 플랫폼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약 후보 물질의 수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바이오 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게 이 그래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반기에는요, ADC를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ADC는 암세포를 겨냥하는 항암 유도탄인데요.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제로 지금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암 치료제에 대한 도전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고요. 1년 사이 30% 이상의 투자 금액을 높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빅파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기업과 ADC 협업을 지금 진행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ADC 항암제 개발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도 독일의 바이오텍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빅파마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ADC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ADC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동아에스티아, 종근당까지 해서 국내 상장된 기업들 역시나 ADC 관련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임상에 대한 소식이라던가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언제든지 주가가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춤했던 주가의 흐름에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7월에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이오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 자체가 바이오가 갖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 FOMC 회의라던가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결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코오롱 티슈의 주가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 전체의 투심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7월 달에 HLB의 FDA 승인 관련된 이슈도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억눌려 있던 바이오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10월에는요, 유럽 종합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또 국내에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강단에 서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 발표로 나오는 초록을 공개하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반응을 좀 급격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코스닥 2부제에 대한 도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량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재무 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혹은 미래 가치가 좋은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선별이 가능해진다면 그쪽에 또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반등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의 분위기 자체가 인상에 대한 가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